안 내도 되는데 잘못 판단해가지고 세금을 1억 6,10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살 때는 1년이 지나야 돼요. 1년. 그런데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주택을 샀다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에서요, 신규주택이죠. 처음에 산 신규주택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12월에요.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A주택을 취득했다. 얼마에 샀느냐? 5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 11월입니다. 11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얼마에? 7억 원에. 자, 여러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아니겠습니까? 2020년도에 사고 2021년도에 샀으니까 일시적인 2주택인데 이런 상태에서 2024년 1월에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얼마에 팔았느냐? 10억에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지금 A주택과 B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A주택을 지금 양도했어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데 여러분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이 사람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안 내도 되는데 잘못 판단해 가지고 세금을 1억 6,10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세금. 이 양도소득세만 1억 6,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A주택은 종전주택입니다. 이거는 신규주택이에요. 12월에 A주택을 산 사람이 2021년 11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집이 두 채 아닙니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했는데 세금을 내란 얘기예요. 자기는 세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세금을 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살 때는 1년이 지나야 돼요. 1년. 1년 경과 후에 사야 되는데 12월에 사가지고 다음에 12월에 사가지고 그 다음에 또 11월에 샀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신규주택을 산 날이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A주택을 샀으면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사야 돼요. 그런데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주택을 샀다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B주택을 사야 돼요. 그리고 A주택은 팔면 세금이 없죠. 1년 지난 후에. 그런데 이분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된다. 이때 이 사람이 A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1년이 경과됐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A주택은 몇 년 이내에 발견됩니까?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A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17년 8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으니까 지금 이건 조정 대상 지역이네요. 그렇다면 2년 거주해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7년 8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지정된 이후에 집을 산 사람은 당연히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강의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종전주택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했다 하더라도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은요, 이 종전주택은 항상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을 취득했으면 무조건 새로운 주택을 사기 전에 1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사야 됩니다. 그러나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사게 되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혜택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미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무려 1억 6,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2024년도에 팔았으니까 2021년, 22년, 23년 3년 한 1개월 보유했네요. 3년 1, 2개월. 그러면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실제 양도가액이 2024년 1월에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취득가액은 얼마였나요? 3년 전에 실제 취득가액은 2020년 12월에 A주택 5억에 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취득가액, 취득세라든가 자본적 기출 양도비용 빼고요. 자, 사원금액하고 판금액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도 차익이 5억이 생겼습니다. 그럼 원래는 종전주택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사면 이거 세금이 없어요. 5억을 양도 차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세금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뭘 뺍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뺍니다.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얼마 뺍니까? 3년 보유했으니까 6% 아닙니까? 6%? 그쵸? 3년에서 4년이니까 1년에 2%니까 6%를 공제하게 되면은 여기에 0.6입니다. 0.06, 6%. 그러면 3천만 원 공제하네요.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4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뭘 공제하지요? 양도소득 기본공제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죠. 얼마입니까? 4억 6,750만 원. 4억 6,75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뭘 곱합니까? 세율 곱하지요. 양도소득세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40%입니다. 여기서 40% 곱한 금액에서 나온 금액에서 뭘 공제합니까? 누진공제 빼주죠. 네. 누진공제가 얼마입니까? 2,594만 원입니다. 다시요. 양도소득세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40%니까 4억 6,750만 원에다가 40%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2,594만 원을 빼니까 납부세액이 얼마냐? 1억 6,106만 원입니다. 1억 6천만 원 손해본 거예요. 아니 세금 낸 거예요. 원래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만 더 있다가 샀으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11개월 만에 또 종전주택을 사고 11개월 만에 새로운 주택, 신규 주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보유기간입니다. 등기부상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사야 되는데 1년 미만의 신규주택을 사가지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전주택 1년 이상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종전주택 그 해석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2014년 12월 31일 날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A주택을. 그러면 B주택은 언제 사야 되는 게 옳습니까? 1년 후에 사야 돼요. 그러면 2015년 12월 31일 되겠죠. 1년 후니까, 1년 이후니까 12월 31일이 1년이 지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신규 주택을 사야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한다.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러나 이 종전주택이 이 당시는 2014년도는 조정 대상지역이 아니니까 이 주택, A주택은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면 당연히 2년 보유하고 당연히 2년을 거주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 또 소개하겠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해석 사례입니다. 제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 종전주택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받는 아들 수중자가 별도 세대입니다. 별도 세대라는 건 아버지도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아들도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원래는 아들이 소득이 있으면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30세, 만 30세 이상은 단독 세대,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단독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A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산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례는 흔치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2주택 특례 여부는요. 특례 여부는 언제 기준이냐? 무조건 양도 시점입니다. 양도 시점. 그 양도 시점은요. 양도식이라고 하는 건 매도인 입장에서 대금 청산일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특례 여부 특별한 경우인데요. 아버지가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주택을 3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증여를 했습니다. 3주택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증여했다. 그래서 2주택이 되었다. 그런데 그 2주택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세법은 해석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규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신규주택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신규주택 취득 요건에 기한 외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신규주택을 취득 요건에 기한 외배 사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한 외배 사유입니다.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종전주택을 A주택을 샀으면 이거 몇 년 이상 보유하라고 그랬죠? 1년 이상 보유하고 그리고 신규 주택을 B주택을 취득하라고 그랬어요.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만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주택이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외외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거를 수용당했다. 이 집을 샀는데 1년 미만에 6개월 만에 예를 들어서 수용당했다. 국가로부터 수용당했습니다. 이렇다면 1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1년이 안 됐는데 수용당하니까 부득이하게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취득 요건 기한 매매 사유입니다. 원래는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 집을 샀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샀는데 이 집이 1년 이상이 안 된 겁니다. 어떤 경우냐? 아이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가는 경우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취약 문제입니다. 취약. 아이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가는 경우. 그리고 남편이 다른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급무상 형편입니다. 급무상 형편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집을 사가지고 갔다. 그런데 이 종전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안 해도 1년 이상 한 것처럼 보아서 비과세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 중에 질병 요양입니다. 질병 요양을 위해서 신규주택을 샀다. 아니면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입니다. 학교 폭력, 학폭. 학폭 전학.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타 지방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가게 됐다. 부득이하게. 부득이한 사유 아닙니까? 바로 뭐냐?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이라든가 질병 요양이라든가 학교 폭력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 집을 샀는데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년 이상 한 것처럼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 법인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법인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우리나라에 공공기관 등이 많죠. 수도권에 있는 법인이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어디로 이전됩니까? 지방으로 이전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다 지방으로 이사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공기관 등 이전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에다가 주택을 취득했다. 그렇다면 종전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년으로 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데 취득 요건의 기한이 종전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한 외외적인 사유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1년 이상 한 것으로 모아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참 방대한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집을 사가지고 3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했고 새로 주택을 산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팔았으니까 비과세했다고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과세한 겁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미적용했기 때문에 1억 6천만 원 세금을 낸 것입니다. 5억 생겼어요. 이익이. 그런데 1억 6천만 원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 내가 종전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이 있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데 무조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사는 경우 이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 그러나 그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